어떤 거에 관심 있고 이걸 통해서 어떤 표현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비장애인보다 훨씬 월등하고 우울한 면이 있고 이렇게 우월한 면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이 샤워하듯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복합적으로 막 섞여서 내려오는데 찡하고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팬사인을 가진 전시회였다 뭐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 당사자는 정말 기뻐했고 뭐 저희 가족, 저희 집안들, 뭐 친척들 다 뭐 축제 분위기였고 저도 제가 항상 정말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주눅들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았지만 그때 굉장히 기가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좀 얘를 과소평가했구나 이제 많이 깨달았고 또 어떤 남자분 그 미술에 좀 조예가 깊은 분이셨던데 그분한테도 자기 그림에 대해서 이제 막 설명을 하니까 그분도 이제 거기에 막 빠져들어가지고 그래 하면서 이제 이게 애 자존감이 내 자존감이 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나도 얘가 기사한 만큼 나도 올라가 있고 장애가 있는 자기 형제 자매가 이렇게 멋진 작품을 그렸다고 하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여친 남친 데리고 와서 막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좋다. 언제 이런 기회를 가져보겠어요. 그래서 정말 예술 작업이 가져온 생각지도 않았던 선물들이 참 많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일일이 전하지 못한 그런 효과와 선물들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전시가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남들한테 자기 작업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작가들도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전시를 했을 때 그 전시 처음 보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막 같이 가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막 설명을 하고 막 그래서 그래서 막 사진 같이 찍자고 그러면서 막 팔짱 끼고 사진을 막 찍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자였어요. 장애인식 개선이라는 걸 따로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그런 고정관념이 생기기 이전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순수할 때부터 이렇게 같이 섞이게 살아가면 그게 그냥 장애인이랑 같이 사는 거지. 이 예술 활동이 단순한 예술 활동의 부분이 아니라 이 활동은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갔을 때 친구들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일을 하러 간다면 작업장에서의 관계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 활동의 경험이 다른 활동의 공동체 생활이나 이 활동에서도 저는 분명히 시너지 효과와 그런 기억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그런 창작 활동을 굳이 장애인 예술이라고 굳이 구분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미술대학을 4년을 다니고 뭐 조금 더 공부해서 대학원도 다니고 그러면 최소 6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졸업 후에 작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최소 5년에서 10년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어디 뭐 어떤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시간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이 친구들한테도 뭔가 그런 게 보여지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 혹은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정말 해줄 수 있는 시간 동안 지켜보고 지원해주고 계속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발달장애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오래 집중하는 것이 힘들고 어떤 전환이 필요할 때 그냥 좀 자연스럽게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 여지가 좀 있어줘야 돼. 나갔다가 좀 들어오고 뭐 환기도 시키고 바람도 쐬고 내지는 뭔가 관심을 딴 데 두고 그냥 해소하고 와서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회색 공간에 흰 벽면에 그냥 사무실 공간인 거죠. 거기서 문화예술 교육을 하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렇게 답답하고 정말 여기서 이제 문화예술 교육이 가능해? 나도 여기 들어가가지고 답답하고 정신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자폐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은 자주 움직임이 있거나 뭐 소리를 지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뭐 어떤 큰 돌발 상황이나 큰 사건은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려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아예 전용 공간을 주고서 하든가. 그냥 단순히 1년 6개월 프로젝트가 아니라 뭐 길게는 막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좀 길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어렵다는 건 알지만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조금 바뀐다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이 친구들과 다양한 재료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또 수업을 진행한다거나 멘티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제일 크고요. 공간은 당연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작업 공간이 항상 자기가 출퇴근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하루 와 있으면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죠. 예, 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는 지원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이 사람의 시민의 문제로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이렇게 격리돼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우리가. 그리고 이 사회 안에서 이렇게 창작을 매개로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사회의 모습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한 6년째 활동을 해왔지만 사실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어려운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활동에는 발달장애 당사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활동이, 저는 일본에서 느낀 거지만 단지 누군가를 돕고 고통스럽고 어떤 희생해야 되는 활동들이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고 참여하는 모두의 기쁨이 되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꼈거든요. 그게 여기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이 왜 좋은지,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지속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같이 던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이렇게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활동을 하면서 느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여기에서 찾아가고 참여함으로써 같이 사회에다가 질문을 던지고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네, 터키 발달장애 먼저 간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 여기 제주도보다는 또 다르게, 그래서 제가 가서 그곳에 있는 그 단체랑 좀 같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서 우리 학생들과 또 부모들이 그런 어떤 교류함으로 해서 서로 좋은 것들, 또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들, 그곳에서 시작한 것들이 이렇게 섞어지면서 이 소통하는 관계들을 좀 제가 다리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고. 엄마가 없어도 이제 그림 있으면은 그래도 좀 많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같이 오늘 그림 그려서 그냥 너무 좋아요. 막 그냥 헤어질 때 끌어안고 괜히 어깨를 투덕이고 뽀뽀를 하고 막 그래요. 네, 서로. 지혜 씨의 눈을 그 담비 같잖아요. 자폐인의 눈빛을 받고 그와 같이 미소를 짓는 순간 엄청 행복하잖아요. 그런 순간들을 이렇게 순간순간 느낄 때 굉장히 행복해요. 네. 내가 우주인과 드디어 오늘 소통했어. 나는 이제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